또 때로는 피로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재생과 손상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요즘 만보 걷기 열풍이 대단한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걷기 운동 이렇게 하면 만보 걷기를 기본으로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기준이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운동량이 1000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00보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0,000보를 걷는다고 하면 보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5km에서 많게는 한 8km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많이 걷는 것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이 10,000보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운동량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폭이 큰 분들은 더 많은 거리를 걷게 되고요. 또 보폭이 작은 분들은 더 짧은 거리를 걷기 때문에 운동의 양이 제각기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특히 그 짧은 시간 내에 10,000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고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소 긴 시간을 이용해서 걷는 그런 중간중간 텀을 주어서 나눠 걷는 것이 좋겠고요. 짧은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운동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00~4,000보까지는 좀 무난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1,000보씩 늘려가면서 몸의 상태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끝난다면 꼭 쿨링 다운, 즉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쿨링 다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쿨링 다운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해도 여전히 무릎이 뻐근하거나 열감이 있다면 그건 이미 그날 운동이 과했다는 증거이므로 당분간 몸이 좀 기능을 강화할 때까지 운동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무리하게 걷는 경우에 엄지발가락의 관절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피로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목 연골 손상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그 고관절 통증, 근육통, 힘줄 손상, 쥐가 나는 그 근결련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내 몸 상태를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최적의 운동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뭇잎이 그 여름에는 녹색을 띠면서 싱싱하지만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이파리들이 색깔을 바꾸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도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재생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손상이 지속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이런 재생과 손상의 균형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또 손상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손상의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재생과 손상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손상되어서 망가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이 정도 운동 끄떡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운동량을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개인의 나이와 또 신체 연령을 고려해서 운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을 할지라도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되거나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대부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관절에 대한 힘줄에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아요. 빠른 속도로 구보를 하거나 또 요즘 말로 좀 무게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운 덤벨을 리피팅하는 그런 동작을 할 때 연골 손상이 진행돼 갖고 5년, 10년 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육질의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생 지고 가야 할 근육 손상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까요?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지만 과한 운동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